4라운드의 그 마지막 그 강의가 됩니다. 오늘은 김남일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 사장님을 모셨습니다. 김남일 본부장님 전에도 한번 우리 모임에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독도 박사님 오고 아주 대단히 그 이제 큰 열정으로 이제 바다 마음이 이끌어주신 분이십니다. 오늘 그 마지막 4라운드에 김남일 본부장님을 모시고 포항의 헤리티지와 미래 발전 전략 강의 정말 좋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목포에 갔다 올라가는 길이라서 조금은 불안정한 상태인데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필수 박사님 그리고 신은수 또 부회장이 축사부터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154강이 4라운드의 그 마지막 강의가 되겠는데 김남일 경북문화관광공사 사장님, 전 포항부시장이셨죠. 포항 바다 이야기를 들려주실 것인데 사실은 포항만의 바다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남해안, 동해안을 전체 어우르는 그런 바다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 동해나 남해를 생각하면은 신라의 해상 그 전성 시대를 그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해상 전성 시대 신라가 왜 어떻게 그 통일을 이룩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우리가 분석이 조금 좀 미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걸 느끼는데 물론 그 김전추 그 무열왕이나 혹은 김유신 장군의 그 뛰어난 지략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은 통일을 이루기 위한 여건에 대한 그 명확한 분석이 좀 부족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해와의 접점이 필요했고 바다가 그 역할을 했고 신라가 그 바다를 에, 활용하는데 앞장섰기 때문에 그랬다는 데 대한 그 명확한 분석이 있었더라면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바다를 멀리하지 않았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요즘 들어서 우리가 그 바다를 보는 시각이 국내적인 사안을 해결하는 그런 대안으로서의 바다가 아니고 글로벌 시각에서 바다를 보아야 되고 우리가 바다로 접근을 하고 진출을 해야 된다는 걸 생각해 본다면 신라 시대에 통일을 이루기 위한 바다와의 접촉 활용이 큰 그 통일의 밑바탕이 되었듯이 우리가 지금 글로벌 시각에서도 그러한 점을 무시할 수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라가 바다를 통한 우리 문화의 창달에는 굉장히 큰 공헌을 많이 했죠. 최초의 해외 그 여행기라고 할 수 있는 왕호 천축기를 쓴 해초 스님이 바로 신라 시대에 출발을 해서 그렇게 여행을 하고 돌아왔었죠. 그다음에 또 문왕의 바다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해종 왕릉을 우리가 지금도 보존을 하고 있고요. 또 신라 시대에 많은 그 실크로드를 통한 교류가 이루어졌는데 그때 실크로드 연장이 아니고 사실은 지금 보는 일대일로의 해상 루트의 연장이 바로 신라의 그 상품이 전달되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결국 이런 신라의 바다에 대한 집념이 장보고 대사에 의해서 꽃을 피웠고 또 후일 그 역사가들은 장보고 대사를 해상 왕으로 칭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바다를 통해서는 앞장설 수 있고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역량을 한번 보여주었기 때문에 요즘 공급망 문제에 있어서나
국방 안보 문제에 있어서도 바다의 중요성이 점차 굉장히 부상되고 있는데 이러한 시점에 우리가 신라 시대에서 많은 교훈을 배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오늘 김남일 사장님께서 그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해 주실 것이라 생각을 하고 기대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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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님, 그 신라와 연결시켜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은수 부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신원수입니다. 제 말 잘 들리십니까? 예, 네, 들립니다. 네, 예, 오늘 이제 제 4라운드의 마지막 강의 154강이라고 그러셨는데요. 지금 이제 정필수 박사님이 역사 속에서 바다를 이렇게 도입부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아무래도 산업화 쪽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포항바다 이야기라고 주제를 달아주셨는데 저는 79년도에 처음으로 직장 생활을 포항에서 했습니다. 제철학에 근무를 했는데 그 뒤에 이제 산업화에 관심을 가지면서 왜 동해안이 우리나라의 공업화의 입지 조건을 갖게 됐는가 하는 거를 이제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꼈는데 그 사실은 이제 바다 중에서 우리가 남해안하고 서해안 하면은 그 조수간만의 차가 크죠. 이게 대류가 육지에 부딪혀서 이제 조수간만의 차가 큰데 동해안은 조수간만의 차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해안이 이제 그 산업화의 입지 조건으로 바다를 낀 조건으로 맞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산업화는 동해안으로부터 시작됐고 그 출발은 포항으로부터 시작이 됐다. 울산 포항으로부터. 그래서 이제 포항은 아시는 대로 포항제철에 그 철강을 만드는 게 공업화의 쌀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산업화가 시작이 됐고 현재도 우리는 지금 그 철의 문명 속에 살고 있죠. 그러고 울산에서는 석유화학 단지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모든 원료가 이제 현재는 그 석유화학 원료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화의 물질인 철과 석유화학 제품을 그 입지 조건으로 하는 이제 울산과 포항에 그 바닷가를 끼고 우리나라 산업화가 시작이 됐다 하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원자력도 마찬가지로 현재는 이제 그 원자로를 그 냉각시키는 거를 그 냉각수를 많이 써야 되는데 냉각수를 바닷물로 하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동해안 중심으로 원자로를 세울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 이제 소형 원자로가 되면 냉매가 물이 아니라 이제 금속 액, 액체가 되기 때문에 이제 냉매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건 좀 다르겠지만 현재까지 그 물을 냉각수로 쓰는 이제 원자력은 어차피 동해안 중심으로 세워질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동해안이라고 하는 바다는 우리나라 산업화의 출발이고 이제 뛸래야 뛸 수 없는 이제 그런 거 부분이고 이제 그렇게 제가 이제 현장 중심으로 그렇게 지난 50년을 이제 바닷가와 더불어 또 산업단지와 더불어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그 김남일 사장님은 이제 아무래도 문화관광 쪽에 그 키워드를 가지고 설명해 주실 것 같은데 기대를 하고 우리 이제 정 박사님이 말씀하신 역사 문화 쪽에서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산업화의 측면에서 이런 관점을 갖고 오늘 김남일 저 사장님의 강의를 경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지정 토론 제가 미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상황에 미 대표 대표님, 골부 대표님 하고요. 그다음에 포항에서 좀 역사가로 활동하시는 우리 김도영 선생님하고 세 분 나중에 지정 토론 좀 이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김남일 본부장님 또 현재 사장님이신데 발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말씀 들리시죠? 네, 예, 잘 네, 잘 들립니다. 들립니다. 예, 제가 요즘 사장이란 말이 저한테 좀 이렇게 적응이 되지 않는데 제가 작년까지 어, 포항 부시장을 포함해서 공직 33년 8개를 마무리하고 지금은 경북문화관광공사
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문화관광공사의 전신은 아마 잘 아시는 분 계시지만 1971년도 박정희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제일 먼저 관광 서비스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경주를 중심으로 해서 관광단지를 개발해서 하고 그걸 컨트롤 타워가 경주관광공사였습니다. 그게 내년이 50년이 됩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이제 경주 엑스포공원도 다 흡수해서 경상북도 문화산업과 관광산업 총괄하는 그런 지방 공기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맡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포항의 헤리티지와 포항의 어떤 미래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포항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포항을 주로 잘 이해하시는 분들이 우리 포항 사람도 잘 모르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다른 지역에 한번 발표한 것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아마 전국에 다 바다를 사랑하시는 제가 사모해라고 합니다. 그 바다를 사모하시는 모든 분 전문가분들께서 이렇게 뭐 부족하지만 제 이렇게 강의를 듣기 위해서 이렇게 또 주말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포항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한번 말씀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포항하면 사람들이 과학 산업 도시로 많이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포항하면 포스코, 그 다음에 또 포항하면 해병대, 뭐 이렇게 굉장히 딱딱한 과학 산업 도시인데 산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포항이 과학 산업 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게 바로 모든 것은 바다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포항하면 포스코, 또 포항하면 뭐 해병대, 뭐 포스텍. 요즘은 2차 전지가 뭐 거의 세계 1위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2차 전지로 특화단지도 지정됐습니다만 그 이유도 2차 전지가 들어올 수 있었던 것도 바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포항은 바다 때문에 먹고 산다. 그래서 포항은 바다를 지속 가능하게 이용하고 이해하고 포항이 바다의 은혜를 좀 알아야 되는데 특히 포항의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포항 같은 게 있어 보면 한 외지 사람이 한 뭐 45% 이상 되기 때문에 포항에 대한 어떤 그런 역사 문화를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없어서 사실은 포항의 시립박물관도 지금 없습니다. 인구 50만 된 도시에.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또 대한민국이 그 시립박물관, 시립미술관을 지려고 하면 문체부에서 법률로 사전 타당성 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제수에서 작년에 그 포항 시립박물관을 통과시켰는데 제가 직접 2번 이상 PPT 하면서 포항을 이렇게 그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그 내용도 여기 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내 최초로 바다가 보이는 좋은 장소에 이제 시립박물관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포항이 제가 요즘 최근에 요새 지방시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어, 이게 뭐, 이게 문제가 있나요? 잡음이 좀 들어오네요. 그냥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냥 하세요. 네. 예. 포항 작년에 포스코가 50년 작년에 그러니까 작년 6월 9일이 포항 철강물이 처음 나와서 만세하고 있던 게 1973년 6월 9일이었는데 그게 작년에 50주년이었습니다. 하여튼 포항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먼저 그러면 제가 이게 이야기하는데 포항이 옛날에 일부 이름이 통양포였습니다. 서양과 통하는 포구가 바로 통양포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 혹시 잡음이 있으신가요? 예, 잡음이 좀 계속 납니다. 그냥 하세요. 진행하세요. 예, 예. 그래서 포항 이름 자체가 포항이 바다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포구의 포자에서 포항이거든요. 그래서 통양포에서 이제 이 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통양포 이야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하고요. 그런데 이제 바다 이야기를 하면 동해안에 일반적으로 우리 잘 아시다시피 전문가들이 국립해양조사원에 따라서 동해 바다의 경계가
사실은 부산의 해월정부터 시작해서 동해하고 남해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동해 바다를 이야기하면 그 소음이 박범진 선생님 쪽에서 나는 것 같습니다. 박범진 선생님 그 음소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아, 조용해졌습니다. 예, 포항이 그러면 저 잘 아시다시피 동해가 어디서 시작되느냐? 그래 말씀드리면 부산 해월점부터 부산 기장, 그다음 울산, 그다음에 이제 경주, 포항, 영덕, 울진 해서 또 북한까지 울릉도까지 해서 사실은 동해 바다라고 하면 부산부터 우리 4개 광역시가 이렇게 끼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많은 그 해안선을 끼고 있는 게 바로 포항입니다. 한 261km를 끼고 있는데 216km를 끼고 있는데 사실은 포항이 어떻게 보면 동해 바다에 어떻게 가장 많은 해안선을 끼고 또 동해안에 어떻게 보면 어선 세력도 가장 많고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 해녀도 전국에서 제일 많이 그 제주도 담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의 어떤 그런 해양 관련되는 어떤 그런 밀접한 관련되고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은 저는 아까 여기 전문가분들 말씀 있었다시피 포항의 어떤 그런 해양 임무성을 좀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금 전에 우리 정필수 박사님께서 그 신라가 통일할 수 있는 원동력 그건 아마 해양력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저도 신라가 천년을 그렇게 그 전 세계적으로 강국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해상력이라고 저도 그렇게 많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문무대왕께서 동해구를 지키기 위해서 대항함을 직접 묻히고 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동해라는 명칭은 사실은 삼국사기 기원전 59년대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2000년 이상 우리가 동해를 지니면서 같이 했는데 지금의 그 아마 저기 간포 문무대왕을 가보시면 그 지금은 대종천이라고 부르는데 거기도 옛날에는 동해면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동해면 조선시대 동해면은 그 문무대왕면 간포 이 포항까지 전부 동해면이었다 이런 말씀드리고 저는 이제 신라의 어원이 원래 지정한 때 덕업일심 망나사방 여기서 신자하고 망나사방에 라자를 따서 신라라는 이름을 붙였거든요. 그래서 왕업이 날로 뭐 새로워지고 사방을 두루 망라한다는 의미로 신라를 국호를 그렇게 고쳤는데 저는 신라가 이 명칭에 제가 주장하는 건 바로 바다를 통해서 이노베이션 앤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신 매일 새로워지는 것은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전 세계로 나아가는 신라가 바로 그 큰 발전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가 이 가치를 특히 뭐 우리 경상북도나 동해안에 이런 가치를 가져가야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조금 전에 우리 뭐 박사님 말씀했듯이 신라의 해양 교류는 굉장히 많은 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코리아 실크로드 프로젝트 하면서 해양 루트를 그대로 그 길을 걸어가 봤지만 이 길을 통해서 우리가 천년 전에 신라 큰 해상력을 유지하면서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한국 문화의 모태와 정체성을 유지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2015년도 경주 부시장 할 때 사실은 문무대항에 대해서 이렇게 대항함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경주가 바다가 있는지를 모르는 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문무대항 팀을 만들고 문무대항 조례도 만들고 문무대항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서 냈는데 대한민국에서 선부 어떻게 보면 해양수산부와 해군의 전시를 문무대항이 678년대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립선부해양역사공원을 해수부 국비를 받아가 지금 우리 문무대항 일대에 만들고 있는데 예산도 확정했습니다. 200억 개를 만들고 있는데 이런 문무대항이 678년도에 병부에서 선부를 만들어서 이 해양력을 키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했고 그 결과 사실은 731년에 성덕대항 때 외국가 300여 척 오는 것도 대성을 거둔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린가 하면 678년에 이 선부를 만들고 이런 노력이 있었고 약 100년 후에 우리 해상항 장보고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저는 장보고 뒤에는 문무대항이 있었다.
이 동해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해상력을 키우기 위한 문무대항의 어떤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동해 바다를 포함한 대한민국 바다를 통해서 어떤 그런 발전하는 그런 힘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무에 돌아가신 날을 한산해서 7월 21일 날 문무대항의 날을 지정해서 지금 문무대항 해양 대상을 매년 전국 단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문무대항 해양 역사관을 지금 문무대항 보이는 구 대본초등학교에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어서 내년에 상반기에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문무대항 해양 역사관 그 인근에 그 국립해양선부 역사공원도 만들고 있고 해서 앞으로 해양 교육 문화에 이 그 문무대항면 일대가 성지가 되고 아마 우리 포항에 있는 호미반도, 울릉도, 울진하고 연계한 어떤 그런 해양 교육 문화의 어떤 그런 거점으로 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라의 동해구가 대한민국 해양민국의 상징이고 그 동해 정신은 우리 경북 정신의 뿌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도 경북 우리 문화관광공사에서 직접적으로 조직 개편해서 해양문화관광팀을 만들고 앞으로 해양문화관광센터까지 확장을 해서 우리 울진에 있는 작년 재작년에 준공했죠. 마리나 660억 거점 됐는데 그 울진 마리나 거점이라든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문무대항 해양역사관, 국립선부 역사공원, 그다음에 앞으로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 이 모든 것을 함께 그 교육과 문화로 특히 관광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거점을 컨트롤 타워를 우리가 할 그런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뭐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포항을 좀 이해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도 포항을 잘 몰랐습니다. 포항에 근무하면서 좀 많은 이해가 있었는데 일단 포항의 해양 헤리티지 자원을 좀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포항의 힘은 제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포항 힘은 바다에서 나온다 이렇게 우리 포항에 있을 때 말씀드렸는데 왜? 포항은 포도 통량포입니다. 과거 포구 이름이 서해안과 통하는 포구가 통량포구예요. 그러니까 통량포가 서해안과 통하는 어떤 과거의 조만한 포구가 지금 산업과학도시로 발전하였는데 통량포의 포가 바로 포항의 어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혹시 제 화면에 얘기 나옵니까? 예, 잘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이게 포항 장기면에 있는 아주 오래된 보호소인데 포항에 그 한 216km 해안선이 기니까 그게 44개의 어촌계가 있고 그 지금 포소카에 있는 그 지역 말고는 호미반도 같은 경우엔 동해면, 장기면, 구룡포 그다음에 그 호미곶면까지 엄청난 해양 문화 이런 공동체 마을의 문화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이런 거는 호미곶에 독수리 바위가 있는데요. 여기는 해녀들이 포항의 해녀들이 이렇게 그 시드림이라고 합니다. 미역이라든지 이렇게 말들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항시 향토문화유산으로 우리가 등재를 하고 있는데 안타까워도 저는 그런 이야기 나 경북이 아까 좀 전에 우리 정 박사님 말씀했듯이 원자력도 대한민국 반이 원자력이 다 경북인데 포항이나 울진의 원자력이나 경주 월성의 원자력이 다 바다 때문에 있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경북이 문화재도 바다 관련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에 포항에 도민체전, 우리 경북이 도민체전 하는데 바다 종목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시범 종목을 해서 바다 종목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좀 너무 육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네. 우리 대구 경북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아마 우리 대구 경북에서 많이 어떤 이런 저변 학대가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금은 뭐 일을 사당이라고 이렇게 포항에 있습니다만은 그 한 뭐 재작년인가 우리가 그 목포에 있는 국립 그 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전시가 있어서 저도 가보고 있는데 과거에 우리가 동해안 그러니까 한 1000년 전에 우리 민족들이 제산을 지내던 그런 곳 중에서 민간에 지내는 것 말고 국가가 직접 동서남해안에 제사를 지내던 곳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동해신당, 우리 남해신당, 서해신당 중에 동해묘는 국가가 좀 더 의미를 두고 크게 지내던 것이 동해묘입니다. 동해묘. 이 동해묘가 신라시대는 바로 포항의 흥해에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고려시대 양양으로 옮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양양에 가보시면 이렇게 동해 신묘가 강원도 양양에 있는데, 그러니까 신라시대 동해 제사를 지내던 것이 바로 포항 흥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로 신라시대 동해의 어떤 역사 문화 이래 굉장히 중요한 곳이 바로 포항에 있었고, 이런 포항의 의미를 볼 때 바로 그 무무대왕께서 동해구를 지키기 위해서 했는 것이 바로 여기 인근이고, 또 같은 그런 동해 명간알이었으니까, 동해 지역이었으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천년 전에 동서남해안의 제사를 국가에서 직접 의미를 지내던 곳이, 가장 의미 있는 곳이 바로 동해묘가 있던 포항 흥해였다. 이것도 한번 아시면 좋겠고요. 그하고 관계를 해서 뭐 연호랑 세원녀가 있는 그 일을 사당은 지금도 계속 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제가 정리를 한번 그때 한번 했는데요. 포항은 통량포가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문화가 있었고요. 경주는 아진포, 양남에 아진포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탈해항이 들어오고 어떤 그런 해양 역사 유적이 있고, 울산에 처형이 돌았던 개운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 전에 통양포, 아진포, 개운포처럼 다양한 포구를 통해서 수많은 그 지중해까지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발전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포항은 해안선이 가장 길고 동해안 최대 해안수산 도시입니다. 포항의 해안선이 216km인데요. 경북 전체의 아마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선수, 선박수, 어업 종사수가 포항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동해안 전체를 통틀어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여기 보면은 전번에 제가 그때 주장을 했거든요. 경주하면 바다가 있는지 모르지만 경주가 해안선이 49km고 속초가 30km입니다. 속초하면 동해안 해양 도시라 생각하는데, 경주가 속초보다 더 많은 해안선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월성원전도 가지고 있고 문무대항, 대항함도 있는데 그런 인식이 많이 부족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걸 포항이 5도 5개 섬이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불과 1800년대만 하더라도 이 포항 진지도를 보시면 이게 형산강인데, 여기 보시면 이게 상도, 하도, 죽도, 분도, 이게 5개 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포항에 5개 섬을 가지고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제가 행안부가 8월 8일 국가섬의 날을 지정했죠. 제일 처음은 이제 그때 목포에서 했고, 제2회를 제가 유치하려고 울릉도를 유치하려고 포항 울릉도를 유치하고 제가 행안부 직접 PPT 할 때 포항이 5개 있는 섬의 도시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포항 울릉도 같이 한번 개최하려고 했었는데, 포항이 이렇게 5개 있는 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섬의 도시였습니다. 완전 해양 도시.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이제 지금은 상도동, 해도동, 뭐 죽도시는 죽도동인데 그게 섬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기가 호미반도죠. 이게 형상을 통해서 다양한 부유 물질들이 그 민물과 바다가 만나는 기수역 지역이기 때문에 이 5개 지역에 엄청난 그런 해조류가 많았고 청어가 많았기 때문에 바로 고래가 많이 동해안의 대표적인 어떤 고래가 많은 어떤 그런 해양 생태 도시였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경북의 해녀가 제주도 하면 제일 많습니다. 그거는 국가 승인 통계에 보시면 1370명이 우리가 경북에 있는데 포항에 970명의 해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1970년도에 보면 이게 포항시 장기면에 있는 개연이거든요. 이렇게 미역을 말려서 팔던 곳이고, 여기에 해녀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쪽 장기 구름포에 해녀가 제일 많이 있는 그런 도시고, 제가 이번에 그래서 우리가 경상북도 해녀협회도 창립을 했고 작년에 해녀 합창단도 만들었습니다. 진짜 해수부 공식 통계에 의하면 미역이 가장 많이 생산되는 곳이 우리 경북 동해안이, 해수부 공식 통계 자연산 미역의 63%가 경북에서 납니다. 양식 미역의 95%는 전남에서 나는데, 그거는 주로 우리가 그 전복을 먹이로 활용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진도각이 유명하지만 대부분 동해안 미역의 대부분이 이 해수 공식 통계에 의하면 그 우리 경북에서 난다. 경북이 나는 이유가 바로 바위돌, 가감이 많아서
많이 있는데 바로 그래서 이 해녀 문화들 많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동해안 최대 포구 문화가 지금도 면면히 이어오고 있는 것이 바로 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해녀 협회도 발족을 했고 그리고 제가 작년에 포항에 있을 때 전국 최초로 도로명의 구룡포 해녀길을 부여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해녀가 많으니까 우리가 도로명을 해녀길도 부여하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게 구룡포 해녀길에 해녀들의 아주 자긍심도 심어주고 있고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포항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바다 때문이고 주로 포수가에 있는 바다 쪽은 우리가 산업화의 어떤 그런 바다로서도 유지를 해야 되고 일부 이 호미반도 전체는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지만 이런 해양 생태 인문이 살아있는 그런 근육으로 발전시키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따 말씀드릴게요. 곧 국내 최대 규모의 해양보호구역 MPA가 곧 얼마 안 돼서 발표를 할 겁니다. 호미곶 전체 호미 곤면부터 장기까지 구룡포 장기까지 국내 최대 해양보호구역을 이미 신청했고 다 답사갖고 곧 발표를 하거든요. 거기에 바로 해녀들 가장 많고 이렇게 해녀 길도 있고요. 여기에 바로 이 앞에 우리 어촌계 사묘를 해녀 비즈센터 54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녀들 체험도 하고 해녀 인문 자원도 보존하고 또 외지 사람들이 이런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해녀 비즈타운도 만들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해녀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활동도 같이 하고 해녀분들하고 자원을 조사했는데 제가 해녀분들하고요. 이게 불턱 뭐 자연산 불턱이지만 여기가 바로 구룡포 앞바다입니다. 저도 같이 뭘 했는가 하면 여기에 미역 바위 닦기를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같이 미역 바위를 닦고 있는데 그리고요. 시어 이야기를 할게요. 경남과 전남도는 도어가 있습니다. 도 상지 물고기. 경북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독도 방어를 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은 경주부시장 시절에 제가 경주시어를 참가자미로 지정을 했습니다. 우리 설문조사를 해가 제가 작년에 포항의 시어를 지정을 했습니다. 용역도 하고 주민들 시민들 다 조사를 해가지고 포항이 그렇게 해양 인문 도시로 유명한데 포항에 시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복치를 하고 싶은 우리가 뭐 포항에 와보시면 개복치 요리가 아주 특이했는데 개복치가 굉장히 많은 우리 알을 놓고 좋은 측면도 있는데 이렇게 손만 대면 이렇게 돌연사가 많아서 또 그런 측면이 있고 하여튼 가메기의 문화고 또 고래 문화와 또 청어가 많이 밀접하고 시민들이 청어가 하면 70% 나왔어요. 그래서 청어를 우리가 시어로 지정을 했습니다. 근데 또 드리고 싶은 건 우리 동해안에 고래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울산에 우리가 방구대 안각화도 있지만 뭐 울산 방구대 안각화가 다 우리 신라동해 바다에 있는데요. 최근에 제가 해외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이 고래똥이 중요한 역할을 했더라고요. 이 고래가 많이 온 것은 고래가 똥을 많이 누는데 고래똥을 많이 누면 고래똥이 엄청난 철분이 있답니다. 철분이 있어서 이 철분 가지고 청어하고 플랑크톤하고 해조류가 많이 자라기 때문에 고래가 많이 와서 청어를 많이 잡아먹다 하더라도 이 고래똥 때문에 이 해양 생태가 유지가 된다는 것이 우리 해외 다큐멘터리 보면서 알게 됐는데요. 그리고 펭귄똥도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청어의 고장인 가메기의 문화가 있었던 그런 것들이 고래 문화하고 또 미역 문화하고 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들이 바로 이 고래똥의 어떤 그런 생태적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지속 가능한 우리가 이게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한번 논란 이야기인데요. 광주광역시에 제가 용진수라는 고래 하석 컬렉션을 수집한 걸 직접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옛날에 우리 강원도에 고래 하석을 이게 이겁니다. 1997년대 고래 하석이 발견됐다고 해가지고 이게 문화재로 그때 지정이 됐는데 민간이 이제 이걸 소유하게 돼가지고 이걸 가져갔다. 이게 사실은 어디죠? 강원도에 민간이 하석 발굴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문을 닫으면서 이게 사라져 버렸어요. 어디는 제가 출처를 조사해서 고래뼈가 포항에서 이렇게 발견된 거를 이분이 가지고 있다고 제가 갔다 왔거든요. 용진수련원에. 민병철 이사장인데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고래하석의 전 세계적 산지가 바로 포항이었다. 그리고 이분이 컬렉션을
다 수집해 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 포항 사람 처음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 포항에서 발견된 고래 화석을 이분이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사실은 우리 학예사하고 대리간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 국립포항전문과학관을 설립하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과학기술정통부에 그 전문과학관을 이미 울산에, 순천에, 원주에 다 설립하고 있는데 저희들 막차를 타가지고 포항에 하나 유치를 했는데 뭐 그게 테마를 우리가 지오사이언스하고 심해과학으로 제가 가기로 결정을 해가지고 정부에서 최종 통과되었거든요. 그래서 지오사이언스, 지구과학, 지구과학의 원인은 바다가 밀접하게 기후의 변화를 영향을 시키지 않습니까? 하는 이런 지질, 지구과학의 국립전문과학관이 포항에 들었습니다. 확정을 시켰습니다. 한 490억 규모로. 그런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컬렉션을 계속 관심을 가지고 갔다 왔는데 이렇게 고래 화석을 민간이 사실은 컬렉션을 다 수집하고 있다. 세계적인 화석을 다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언젠가는 이 포항이 다시 되찾아와서 아마 세계적인 컬렉션을 전시하는 그런 기회를 가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우리 포항 시민들은 잊혀진 포항의 바다입니다. 포항은 그냥 산업화에 이용을 하고 가메기로 식품을 이용을 하고 어떻게 보면 놀러가는 소비의 바다로 많은 인식하고 있는데 진정한 포항의 가치가 지속 가능한 포항의 바다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제가 많이 드렸었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포항시가 우리가 청을 지정했는데 뭐 개복치를 한번 지정하려고 한번 해봤는데 개복치 학명이 뭔지 아십니까? 몰랍니다. 그리고 오션 선피시요. 사실은 영어로 그래서 그 오션 선피시라면 우리가 일출도 유명하고 해서 좀 포항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하여튼 시영은 청을 지었다 생각하고요. 저는 제가 그런 아이디어를 했습니다. 우리 예천, 경북에 예천이 있는데 용구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천은 바다 거북이를 좀 군을 하면 어떻게 좋겠나. 아니, 군어가 아니고 참 이렇게 해양생물을 하면 어떻게 좋나 생각하고 영천의 돈베기 상어고기가 유명하니까 우리가 시 해양 성지으로 상어를 좀 하고 안동 같으면 문을 하든지 좀 바다에 관련되는 어떤 그런 역사 문화를 좀 우리가 보존하고 인식하고 좀 알리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미국은 해양 동물을 복수로 다 주 상징물을 다 지정하고 거의 다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예를 들면 플로리다주는 도세치와 카니브르를 지정하고 있고 시모노세키도 시의 동물은 고래입니다. 시어는 보고고 하여튼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보통 포항을 우리가 국내 3대 서핑지라고 하면은 양양과 우리가 포항 요한이가 3대 서핑장입니다. 그래서 서핑의 고장으로도 유명한데 일반인들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사실은 미역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미역의 주산지가 또 포항이기도 해서 잘 아시죠? 여기 전문가분들은 국가종려어업유산 FAO 세계 농업유산 가기 전에 해수부 국가어업유산을 가야 되는데 전국에 11개가 있습니다. 제가 2021년도에 동해안에 하나도 없어서 제가 연구하고 해서 울진, 울릉, 돌미역, 떼배업을 동해안 최초로 그 국가어업유산을 등재하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울진, 울릉 하면서 울진하고 울릉대에 국가어업유산 마을도 지정하고 특히 울진 그 마을은 해양보호구역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문과 생태 바다 자원을 다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는데요. 세계 미역 좀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그걸 하면서 이제 미역을 전문가가 없어 제가 미역 책을 직접 썼습니다. 미역 인문학 책을 쓰면서 이해를 하게 되는데 저는 제가 주장을 합니다. 세계 미역 문화의 발상자가 바로 포항 영일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의 해조류 소비가 한 75%가 다 미역인데 자연산 미역의 뭐 대부분이 우리 지역에 생산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걸 좀 연구한 바로는 미역은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일부 유럽과 중앙아메리카 연안 지역에 섭취하는 해조류다. 한국인이 전 세계 미역을 가장 많이 먹는다. 한국민에게는 미역은 단순한 음식 재료가 아니라 음식 문화다. 고로 미역 문화의 발상지는 대한민국을 하는데 그 이유를 제가 세계 미역 문화의 발상지를 영일만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삼국유사에 보시면 그 연호랑 서원녀 분야에 동해안에 해체조라고 합니다.
바다에 해조를 채취하러 나갔다. 연호랑이. 이게 미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록부는 우리가 미역을 많이 먹다, 미역을 한다 이게 중요한 게 기록부는 가장 오래된 기록은 제가 이걸 따라 봤을 때는 바로 이 동해안이 세계 미역문화의 발상지다. 그리고 미역이 많이 생산되기도 하고 조금 전에 말씀 고래하고 또 미역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떤 그런 이유를 볼 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또 이 포항 인근에 과감이죠. 미역바위가 울산의 지방문화재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미역바위 따기를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이게 포항입니다. 이게 이제 방석리인데 이렇게 포항에 아직도 미역바위 따기 공동체 문화가 남아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지금 이걸 문화재를 등재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우리나라 미역국 분포 지도를 만들어 봤는데요. 팔도 미역국 지도를 만들어 봤는데 작년에 평양 내면이 유네스코 세계 무형유산이 됐거든요. 저는 미역국 문화를 유네스코 세계 무형유산을 가야 된다고 보는데 음식 문화에 가장 많이 있는 게 김치하고 된장하고 우리 미역 문화더라고요. 음식이 가지수가 많은 게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게 어딘지 아십니까? 울진 나곡입니다. 지금 곧 이게 4월 29일 날 이게 2002년도 사진인데 곧 4월 달이 되면 이렇게 곳곳에 이렇게 공동체 어촌계에서 공동 생산, 공동 분배, 공동 관리하는 어떤 문화가 그대로 남아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문화가 남아있는 게 포항을 중심으로 바로 동해바다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해양보호구역 MPA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제가 이 그 이 시사 만화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부산에 있는 시사 만화가 안기태 씨가 직접 이렇게 만든 시사 만화인데 제가 이게 아마 독도 업무할 때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굉장히 이거를 이분도 만나고 해서 직접 찾아가서 만나고 했거든요. 우리가 호미반도가 이거죠. 울릉도하고 독도가 이게죠. 이게 연결돼 있고 그리고 최남선이 말했듯이 우리가 대륙을 향해 포용하는 이러한 것들이 바다의 힘을 가지고 울릉독도 호미반도를 끼고 있다는 겁니다. 이분 안기태 박사 말은 우리가 꼬리를 내리고 있는 사진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항복하는 사진이고 이렇게 울릉독도와 호미반도 동해바다에서 큰 힘을 포효하기 위해서 힘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진을 가지고 이게 캐리커처를 만들었는데 바로 여기가 호미반도입니다. 그래서 호미반도, 울진, 영덕, 포항, 밑에 경주, 뭐 부산 이렇게 하는데 여기 울릉독도인데요. 이 해양 생태계가 연결되어 있는데 울릉도가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울릉도 섬 대부분이 해양 보호구역이고 동해안은 강원도 고석이 조그만한 게 하나 있고 제가 있을 때 울진 나곡을 지정했고 호미반도 호미곶의 일부를 지정했는데 이번에 호미곶부터 장기까지 단일 시군은 국내 최대 규모로 지정을 곧 발표를 합니다. 정부가 이미 확정을 다 해가지고 여기 그래서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도 연계가 되고 여기를 이제 해양보호구를 지정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MAB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을 이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용역비도 다 반영하고 왔고 1억을 또 제가 MAB 유네스코 생물권 보호지역 MAB 사무국도 지금 국립공원도 만나고 왔는데 잘 아시다시피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은 신안, 고창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뭐 신안, 다도해, 고창, 순천, 뭐 완도도 다 지정되어 있는데 동해안은 사실 또 전무합니다. 이게 사실은 여기에 해양 생태의 갯벌 문화를 중심으로 온 해양 생태가 있기 때문에 유네스코 자연유산까지 갔는데 사실 여기에 우리가 뭐 원전도 있고 하지만 이런 관심이 사실은 많이 없었다 생각하고 또 동해안 쪽에 연구하시는 전문가 많이 없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얼마 전에 유엔이 해양보호구역을 전 세계 바다를 30% 한다고 확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동해안 최초로 MAB를 추진하고 있는데 몇 년이 지나면 지정이 되면 그렇게 포항이 포속가 있는 산업과학도시가 아니고 산업도시이자 동해안 최초로 호미반도에 이런 고래 문화와 해녀 문화와 미역 문화가 있는 세계적인 그런 해양 생태 도시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있고 특히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도 일출 문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천년 전에 동해의 재산을 지내던 곳이었다 이런 게 연결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원래 정부가 5월 10일 바다의 날 행사를 바로 여기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미 준비를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다음에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 블루카본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블루카본 해양 생태 토기 400을 확정시켜 놨습니다.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가 왜 이제 일단은 먼저 호미곶면이 해양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는데 여기가 보면 개말, 새말이라고 그분들을 불러요. 개바달말, 새우말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앞으로 우리 국내 최초로 호미반도 MPA 지역을 포함한 그 동해안의 우리 호미반도 전체 연안을 유네스코 생물보호구역 지역을 지정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블루카본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장기에 이렇게 연어가 아직도 올라옵니다. 이건 뭐 혹동거래인데, 요 말씀 먼저 드리고, 그 동해안에 그 국립해양생물회가 공식자료입니다. 공식자료에 붉은 바다 거북을 포함한 거북이 제일 많이 나타나는 곳 바로 동해입니다. 동해. 이 공식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동해안에 가장 많은 바다 거북이 나타나고 또 그 고래가 많이 나타나는데 해양 생물을 보존하고 해양 구조 치료 센터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착안해서 울진에 영덕에 국립해양생물종보건센터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착공을 합니다. 그래서 울진에 있는 국립해양과학관, 그 다음에 영덕의 국립해양생물종보건센터 원래 착공을 합니다. 국립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포항에 있는 국립등대박물관, 또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이 이제 올해 안에 예타가 통과될 예정이고, 경주의 국립선부해양역사공원, 무무대항해양역사관, 울릉도까지 전체 이 주위가 하나의 근역으로 해양 생태 문화를 보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큰 학습장으로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호미반도 국가해양 생태공원도 아시다시피 여기 계시면 잘 아시다시피 가로림만이 먼저 추진했지만 우리가 같이 가서 올해 안에 같이 통과가 됩니다. 지금 현재 전남은 여자만해가 지금 추진하고 있지만 올해 통과되기 때문에 1200개 규모로 이게 같이 해서 해중공원하고 연결되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해양보호구역 MAB하고 전체 연계되는 어떤 그런 동해안 최고의 해양 생태 교육 문화의 성지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의 그 위치가 되죠. 아까 보셨잖아요. 여기가 지금 현재 연화세원역 테마공원인데 여기에 시립박물관이 들어갑니다. 우리 시립박물관 국내 최초로 바다가 보이는 시립박물관이 들어가고요. 여기에 우리가 문체부하고 국립바다도서관도 별도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건 아직 뭐 구체화돼 가는 건 아닌데 어느 정도 조율해 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현재 해양보호구역 여기가 국립등대박물관이 있는 곳이 바로 여기 해양보호구역입니다. 이 일대가 이렇게 좁게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만큼 여 밑에까지 지정하면 돼요. 여기 전체를 다 합의는 다 하면 주민들까지 이 밑에까지. 그리고 이 전체가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이 지정되고 아까 MAB 해양생물권 보호전제 이 포함해서 이 전체를 다 지정 이제 할 예정이고요. 이 연안까지 해서 하고요. 해녀가 가장 많은 곳에 우리 해녀 한동해 해녀 문화원도 같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가 연어 물길 생태공원도 만들고 그리고 핵심 킬러 콘텐츠 여기 200을 뭐 넣는가 하면 가평에 21m 프리 다이브 센터가 민간이 만든 게 있습니다. 용인이 하나 민간이 있고 한강 이남은 하나도 없는데 국내 최대 깊이로 50m로 이게 심해 그 해양 생태를 연구할 수 있는 다이비 풀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200억 규모로. 그 다음에 해중공원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킬러 콘텐츠도 있고 때문에 아마 전국적으로 아마 명성을 가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하반기 안에 예타가 통과된다는 건 어느 정도 기재하고 뭐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국립포항전문과학관이 확정돼서 이제 가기부하고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오사이언스하고 심해로 특화를 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어딘 거지 압니까? 국내 최대 규모 천연기물인데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최대 나무화석입니다. 지금 현재 문화재청에 보고하는 이게 포항에서 발견된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오도라는 주상절리 바다에 있는 주상절리하고 전부 천연기념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은 내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뭐 바다 학자들 잘 모르시는데 내록이 뭔가 하면 우리가 문화재에 쓰던 뭐 강화문이든 경복에 쓰는 단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녹색 색깔을 내는 게 내록이라는 거. 이 내록이 대한민국에서 뭐 조선시대든 뭐 천년제 딱 포항 장기면만 나는 유일한 산지입니다. 북한에 하나고. 그래 이게 천년기념물인데 이런 것처럼 바다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런 지오 사이언스 문화가 있다. 이것도 다 바다하고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또 이런 걸 추진하는데요. 연애업성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바다 끼고 있는 업성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장기면의 장기업성, 연일업성, 흥해업성, 청하업성 4개 업성이 있었는데요. 이게 어디죠? 장기업성은 정량의 유배 온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있을 때 정약용 유배 강진군 도안면과 포항시 장기면하고 자매결연을 하고 했거든요. 바다 때문에 왔는데 제가 좀 전 다음 이따 말씀드리는데 우리 벨테벌에 아시죠? 대한민국 최초의 기아인 벨테벌에 박연이 일로 자초가 된 겁니다. 자초했다 제주도로 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양 사업도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그 외양 시절에 서양배가 올 때 다 이쪽으로 많은 관련 있었다 이런 말씀드리고 이 연해엽성에 가보시면 다 봉수대 유적이 있습니다. 가장 전망 좋은 봉수대 유적에 우리 아트 트레이를 연결해서 이 해양 인문 경관 자원을 함께 활용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저희가 광양만이 포항시 자매결연 돼 있습니다. 강양 포석고 때문에 강양에도 이렇게 연해업성이 있고 그 봉수대 유적이 있어요. 그래 같이 추진하기로 작년 우리 합의도 하고 했는데 앞으로 전남도 광양에 있는 연해업성, 포항의 연해업성 가지고 함께 이 바다 관련되는 이 바다의 어떤 그런 국방 유적인 연해업성과 봉수대 유적을 해양 문화 관광 자원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옛날 봉수대가 있었던 곳입니다. 이렇게 지금 얼마 전에 여기 해놨나? 얼마 전에 국가에서 직봉 감봉이랍니다. 바다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걸 감봉을 해서 불을 밝히면 한양으로 바로 날아가는 이 직봉은 국가문화재가 됐습니다. 이 감봉을 또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 감봉에 있는 봉수대 유적을 전남도 마찬가지지만 함께 그 해양 문화, 역사 문화유적 관광 자원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여기에서 국립등대 방문해 있고 MPA 보호구를 지정하고 하는데 가메기 문화도 여기 우리가 구룡포에 시작돼 있는 이곳이지만 먹는 바다 아니면 놀러 가는 바다, 풀빌라, 그 다음에 그 아침에 먹는 그런 뭐지 그 카페, 풀빌라가 문화가 있는 거 이렇게 대한민국 바다를 지키고 바다를 적극적으로 했던 어떤 해양 역사 문화유적도 함께 지속 가능하게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네덜란드에서는 기아인 박연이 서울 강진구 어린이 대원에 이분이 있어요. 이게 어디로 들어가는 장기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추진하는 제가 재밌는데 네덜란드 이분 시청에 자기도 동상이 있는데 제가 이거 연구를 하면서 재밌는 소리였어요. 이 시에 시어가 청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야 그걸 해야겠다. 왜냐면 강진군이 보니까 하멜 기념관이 있는데 하멜 맥주를 개발하더라고요. 제가 강진군에 가봤는데 예제가 박연 벨테벌에 가메기를 상표를 해도 되겠더라고요. 왜냐 뭐 재밌는 이야기지만 이분만 벨테벌에는 유배를 하고 계속 대한민국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멜이 올 때 이분이 통역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멜 기념관에 갔는데 재밌는 거는 하멜 기록이 왜 남아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들은 이야기 그때 가보니까 하멜은 자기가 임금을 받으려고 계속 도망가려고 해서 계속 기록을 남겨놓은 겁니다. 밀린 임금을 받으려고. 그게 하멜 표류기입니다. 그거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멜 기념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하멜과 차이가 이분은 한국을 좋아해서 돌아가지 않고 어떻게 보면 뭐지 동이포인가요? 이게 뭐 그렇죠. 뭐지 홍익포 제작 기술도 가르쳐 주고 한국에서 적극해서 기아 1호가 이 박연 벨테벌인데요. 제가 그냥 재미로 이야기합니다. 자기 고향이 청어고 시어가 청어만큼 청어를 사랑하고 제일 많이 나온 곳이 바로 이게 포항 장기 구룡포 하니까 청어 때문에 돌아가지 않고 있었을까. 그래서 청어를 가지고 우리가 상표화해야겠다 이런 뭐 재밌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재조명 사업도 일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국립등대박물관 아시죠? 그래서 IALA가 세계유산 등대로 또 지정이 됐는데요. 2022년도에. 이 등대가 왜 만들어진지 아십니까? 이게 1907년 7월 7일 날 일본 수산시습선 배가 이까지 왔는데 ke응한 호가 이어서 자초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명이 죽어요. 아이들이 4명이.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 보고 대한제국보호로 등대를 만들어내가 만든 겁니다. 제가 뭔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자주적으로 등대를 만든 게 아니고 1900 초만 하더라도 일본 아이들 대학 실습서 이까지 왔는데도 우리는 바다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술과 이용하는 관심과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당했다.
그리고 제가 그럼 독도 업무할 때 이야기하잖아요. 1954년도에 다케시마 실습선이 독도까지 오는 걸 우리 독도 영심이 지켜줍니다. 우리 동해 바다가 1907년, 1954년도 일본 실습선이 다 고등학교, 대학교 실습선이 올 때 우리가 뭐 했습니까? 이런 배도 없이 어떻게 보면 다 어, 어, 관심도 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지금이다 늦지 않은 이 동해 바다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산업하고 교육하고 놀러 가는 그런 바다가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된다. 그 중심에 포항이 있고 제가 뭐 울릉독도가 있고 울진의 해양과학교육관을 넣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번에 영덕에 국립해양생물정보센터도 넣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상한 걸 간단 말씀드려요. 그럼 이런 포항이 아까 말씀드렸지 해양 생태 자원을 지속 보존하기 위한 국가가 관련된 어떤 연구시설, 그 다음에 문화 교육시설 들어가지만 우리가 궁극적인 꿈은 지금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포항 부신할 때 추진하는 거 왔는 건데요. 우리가 이거 보세요. 스피어 아시죠? 라스베 한 2조 만들어졌던 이런 것들 있죠. 우리가 지금 포항에 3조 영일만 대교 확정이 났습니다. 영일만 대교. 영일만 대교가 어떻게 들어가는가 하면, 내가 지금 아마 요 지도에 영일만 대교가 어떻게 들어가는가 하면 이래 들어갑니다. 영일만 대교가 지금 3조가 이렇게 동해면에서 이렇게 확정이 났거든요. 이렇게 영일만 대교에서 영일만항까지 3조가 들어갑니다. 여기 포스코가 있고, 그래서 국립등대 우리 시립박물관 넣었는데요. 뭘 추진하고 있는가 하면 중간에 섬을 만들 겁니다. 이런 중간에 섬을 만들어서 거기에 미디어 아트도 보여줄 수 있는 세계적인 그런 섬을 만들어서 갈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포스코도 지금 보시면 수소하는 제철로 해서 결국은 실로 매립해가 한 7만 평, 10만 평 매립 지금 옮기는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소하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철 만드는 방식에서 하이닉스 방법에서 이제 수소하는 제철로 가면 기존의 제철소는 다 옮기게 되면 거기에 세계적인 생태숲을 만들 건데 아마 언젠가 50년에는 세계적인 생태숲과 이런 영일만 중간에 세계적인 아트 아일랜드 섬이 생길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도시장 앞에 바다 우리 운하 위에 그런 죽도시장의 세계적인 어떤 그런 건축물로 죽도시장 방문자 센터를 만들려고 이런 식으로 만들려고 좀 추진하고 있고요. 국제 컨벤션 센터는 원래 착공합니다. 4월 9일 날. 바다 보이는 컨벤션을 지금 착공을 합니다. 원래. 그래서 앞으로 바로 요트 세일을 할 수 있는 컨벤션이 지금 원래 착공이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것도 바로 여기는 바로 앞에 추진되기 때문에 통양포 위치에 그래서 제가 이해합니다. 옛날 통양포가 우연이 아니다. 옛날 통양포 위치에 통양과 서양과 통할 수 있는 국제 컨벤션이 원래 착공이 되면 한 3년 후에 준공이 되거든요. 그리고 하면 아까 그 한동의 국제 컨벤션 센터, 국립포항전문과학관, 시립박물관, 다음에 아까 홍익반도 국가해양정원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속 가능하게 다 연결되는 어떤 그런 게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아시죠? 우리가 연어 피셔리 아까 홍익반도의 장기면의 연어도 지금 키우는 것도 이미 국가사업으로 이미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하여튼 동해안이 앞으로 저희들은 심해 자원의 보호기 때문에 코리아 아파트 프로젝트를 추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주를 넘어서 심해 연구개발 산업진흥법을 제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임스 카메론은 어디까지 들어갔습니까? 10년 전에 10,000m까지 들어갔죠. 동해바다 5,000m밖에 안 되는데 5,000m까지 들어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해과학의 보고 신해 삶의 중심을 우리 울진 포항을 중심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미 200을 한동희 심해연구센터를 200억을 이미 울진 우리 키오스트에 돈을 확정시켜 넣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동해바다의 중심으로 해서 심해 해양 연구의 중심으로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입지적 여건은 포항이 현재 키오스트 해중 로봇 실전 기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지자연의 지질자원 실증 연구센터하고 해양물리 탐사 탐해 2호 배가 이미 건조대가 지금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원을 함께 활용해서 앞으로 심해 과학 산업의 중심을 포항, 울릉, 울진으로 함께 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블루카본 말씀드릴게요. 저도 뭐 전문가는 아닌데 미역 인문학 책을 쓰면서 블루카본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우리가 드라이브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원래 정부 사업을 확정을 시켰습니다. 아까 장기 구룡포 난방 파제에
블루카본 해양 연구센터를 400억으로 설립하기로 원래 국비를 7대3으로 해서 2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설립을 추진합니다. 해서 앞으로 우리 미역, 해조, 해초 자원을 체계적인 탄소 흡수에 대한 어떤 그런 연구 산업화, 국제 협력의 거점을 마련해서 보석과 함께 한수원과 함께 저는 기업 주도형으로 함께 파트너십을 형성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하고 국비도 확보시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원래 작년에 큰 국제 세미나를 했는데 올해도 5월 10일 날 정부가 직접 그 바다 식물과 연계해서 블록하면 국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그 해수부가 직접 하는데 아마 우리 포항에 오시면 들을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작년에 우리가 일본을 초청해서 들었는데 일본은 이렇게 이미 아이들하고 하고 있습니다. 제블루 크레딧 프로젝트를 아이들하고 어천한 개 협력해서 잘피도 심고 하면서 이걸 일본 기업이 사주는 카본 JBE 프로젝트를 이미 일본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이렇게 MPA 보호구역 내에 MAB를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도 지정하고 호위반도 국가해양지원을 통해서 블루카본 해양센터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해 나갈 그런 계획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재밌는 거 한번 드릴게요. 이게 우리 제 아는 그 후배가 뭐 호주에 가 있는데 제가 미역 인민학 시위도 블루카본에 관심 많으니까 이게 있대. 호주에 지금 유명 식당인데 시들 먹은 고기 있죠. 게임 체인저라고 이렇게 붙여놨답니다. 저도 시위들 연구해 보니까 미역 넣으면 방국 한 70% 줄죠. 그래서 세계적인 그 사료업계에서는 시위들을 넣고 있는데 시위들 먹인 소고기란 말이죠. 이렇게 호주는 이렇게 식당에서 가치를 소비하는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앞으로 뭐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우리는 앞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청년이 찾아오는 동해 바다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이거 보고 이제 포항에 보고 굉장히 감명 깊었어요. 이게 1974년도에 우리 포항 방파제 정비하는 주부들이야. 자, 이렇게 함께 1974년만 하더라도 이렇게 같이 주민들 함께 바다 방파제도 정비하고 있는데 지금 나라가 10대 강국이 되고 강국이 됐는데도 이 주민들은 관심이 없고 이렇게 바다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바다를 지켜나가야 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천년전의 신라인들의 해양 탐험 정신, 개방성, 진취성을 우리가 개성해서 동해안의 중심으로 해서 세계적인 해양 교육 문화와 해양 생태 과학의 성지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여기 이분이 구룡포 전개장이고 경북 최초의 전개장입니다. 우리 경상북도 해녀 협회장인데 우리 아이들하고 이렇게 그 레시피를 연계할 수 있는 이런 할머니 해녀 요리 교실도 운영을 해서 앞으로 이런 문화도 잘 전성 보존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드릴게요. 제가 한동희 본부장 시절에 그 포항의 해가구를 맛있게 성격시켰습니다. 저는 사실은 독도 옛날 강의할 때 독도를 오래 업무하다 보니까 독도 원칙 3원칙을 제가 주장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저는 해양 교육에 있다고 생각했거든. 사람이 있어야 바다를 지키지. 그런데 제가 그때 조사해 보니까 일본은 배를 가지고 있는 해양수산구가 21개 교회 불과 제가 한 10년 전도 21개 86척의 배를 가지고 있더라고. 대한민국은 배를 가지고 있는 해양수산구가 3개밖에 없습니다. 충남 보령의 충남 해가고 완도 수산구 포항 해가고. 그래서 제가 주장했죠. 해가구를 지금 수고 개통이고 그러니까 사람이 오질 않아요. 동해안 유래에 있는 해양수산과 문을 그러니까 발전도 안 되고 해서 이걸 마이스터로 선격해서 250억이 투자가 새로 됐는데 제가 이 이름을 바꾸자 주장했어요. 한국해양 마이스터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포항에 있으면 한국해양 마이스터가 됐거든요. 그리고 제가 있을 때 얘들은 해가고 애들을 8월 14일 날 요또로 5천만 원 투자해서 매 아침 8.15에서 독도에서 해돋이를 보게 만들어 줬습니다. 지금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육성하는 게 미래지. 그리고 아이들이 바다에 관심 가지고 있도록 해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우리가 포스텍에 홍합 가지고 세계적인 접착 의료주의 하는 그것도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서 지금 해양 의료 소재용 센터를 지금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합을 우리가 말하는 뭐 술안주로 먹는 홍합이 아니고 그 홍합에서 첨단 해양 바이오 산업 의료용 소재를 만드는 그런 해양 과학 산업의 도시고 특히 아이들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성지로 마련하는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걸 좋아하거든요. 이거 아시죠? 상어 구조 활동가가 상어가 낚시바늘 빼줬더니 다음에 들어가니까 다 애들이 그 상어 이빨 가진 애들이 다 들어가 치료해주는 이런 이야기. 제가 재작년에 갈라파고스를 갔는데 갈라파고 가서 한 샵에 가서 느낀 게 있어요. 노 핀저 노 퓨처라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애들이 샥스핀을 먹고 하니까 그 상어의 그 핀을 지느러미를 다 빼고 하니까 상어 지느러미가 없으면 미래가 없다. 그런 슬로건인데 그래서 제가 사실 영천에 해양생태체험관을 지어서 그런 교육도 좀 하고 있는 아직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데 하여튼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뭐 마지막으로 포항을 요점적으로 이야기하면 제가 요게 그겁니다. 시립박물관을 제가 PPT 할 때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거죠. 시립박물관 지는데 전부 심사하는 사람들이 시립박물관은 시내 지라는 거 시내 가장 위치 좋은데 사실은 시내 포항에 땅이 없었습니다. 뭐 질만한 데가. 그래서 제가 그래 주장했어요. 이렇게 PPT장 포항이 뭐냐? 포항포가 바다다. 그리고 포항의 정체성이 바다고 바다는 영일만이고 그 영일만이 영일만 친구인데 포항 시민이 바다가 정체성이니까 바다에 시립박물관에 들어오기를 원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무 말을 못하는 거죠. 시립박물관들 시민들이 포항의 정체성을 가지고 바다가 보이는 곳에 들어오게 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포항을 말씀을 드리면 포항은 바다를 통해서 이름도 그렇지만 발전했고 미래도 포항 힘은 바로 바다에서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가 건강해야 우리 포항이 행복하고 동해 바다가 미래 발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포항의 지속 가능한 미래와 로컬티를 위해서 우리가 그 새로운 여러 가지 사업을 함께 추진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포항에 있다 보면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협력을 하는데 제가 폴라 실크로드 개념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했지 않습니까? 실크로드 프로젝트에 보면 오아시스 루트, 메리타임 루트, 스텝 루트, 그러니까 즉 사막로, 해양로, 초원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중국, 러시아가 합작으로 폴라 실크로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협약도 해가 빙상 실크로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여기 보십시오. 얘네들은 이 앞으로 북극이 녹고 하니까 북극 항로 개척을 이미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있는 폴라 실크로드 길을 지금 개척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우리 앞으로 포항과 동해 안에 있는 우리 도시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아까 심해 과학, 해양 생태 문화 그리고 이러한 북극 시크로드의 중심이 우리 동해 안에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중국이 폴라 시크로드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포항의 어떤 그런 해양 문화 도시로서 어떤 그런 위상을 좀 이해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아마 불과 몇 년 안에 포항이 그 울산이 아시죠? 그 울산 현대자동차 그 하학 도시에서 태화강 생태 도시로 바뀌듯이 우리가 포항이 포스코 산업과학 도시에서 앞으로 그 호위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해양 보호구역, 그 다음에 유네스코 생물권 보호지역, 그 다음에 호위반도 국가해양정원, 울릉도까지 연계하는 바다의 지속 가능한 해양 생태 문화 도시로 나아가는 그런 길이 곧 오리라 생각하고 있고 여기 오늘 어, 듣고 계시는 우리 전문가 여러분께서도 저는 뭐 포항을 떠났지만 뭐 포항하고 경주하고 전체 해양문화 관광을 추진할 그런 계획이지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전문적인 어떤 그런 소양적으로 컨설팅도 해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동안 우리 소외되어 있던 동해안 지역의 어떤 그런 해양 생태 문화 산업 발전에 위해서 큰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이렇게 주말에 이런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해서 또 전문가도 아닌데 하여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하여튼 저는 경상북도의 마린보이 독도사령관으로서 영원히 뭐 공직은 떠났지만 하여튼 그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본부장님 강의 너무 좋았습니다. 마린보이 독도 지킴이 너무 좋습니다. 강의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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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정 토론은요, 그 김연빈 대표님, 권오인 또 부대표님, 김도영 선생님 이렇게 하시겠는데요. 제가 곧 차가 도착하기 때문에 진행이 어려워서 일단은 권오인 그 부대표님께서 좀 토론하시고 좀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요 화면 좀 내려주시겠습니까?
이걸 아, 고- 예, 화면 아, 예, 아. 예. 그 강의 잘 들었고요. 오늘 이 자리에 그 참석하시는 분 중에 김영애 그 선장님이 계시는데 그 요트로 세계 일주 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음, 그 우리 사장님께서 넓은 바다를 경상북도에 소개하시려고 하면은 전 세계를 요트로 돌아보신 분을 초청을 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저는 예, 뭐 특별히 이게 토론할 내용은 없습니다. 제 뒤로 그 김영 교수가 지금 차를 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 다음 토론하실 분을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연빈 부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빈입니다. 오늘 김남일 사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김남일 사장님을 알게 된 게 2010년인데 그러니까 이제 벌써 15년째 돼가네요. 그때 제가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에 있을 때 그 울진의 국립해양과학관을 짓겠다. 그런 엉뚱한 그런 사업 계획을 갖고 와가지고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런 그 집념이 마침내 이제 해양수산과학관을 경북에 유치하게 되었고, 이 김남일 그 당시 과장님이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해양 분야에 이제 전념을 하셔가지고 이제 경북의 해양 문화를 살리고 또 지금은 이제 경북 문화관광공사 사장으로 또 영접을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는 한 공무원이 어떤 업무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관심을 갖고 그 애정을 갖고 일을 추진할 때 얼마 많은 그런 성과를 거두게 되는지 우리 김남일 사장님을 통해서 또 김남일 경북 당시의 환동의 소장님, 포항시 부시장님, 경주시 부시장님 그런 여러 경력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그 김남일 지금 이제 사장님이 공직 때 추진했던 것들을 한번 제가 메모를 해보니까 오늘 발표한 것 중에서 각 시마다 시를 상징하는 물고기를 지정을 하자. 그것도 이제 물고기도 강에서 나는 물고기가 아니라 바다에서 나는 물고기를 지정을 하자. 이제 그런 것을 하셨고 또 과학박물관이 있고 또 미역 인문학이라는 또 그런 또 그 저서를 지으셔서 그 미역을 이제 경북의 문화를 우리하고는 전혀 알 수 없는 것을 세상에 이제 그렇게 발표를 하셔서 경북이 또 미역 문화의 중심지라는 것을 또 알려주셨고 또 경주의 국립 선부해양역사공원을 추진하고 있고 영덕에는 국립해양 종보존센터를 추진하고 있고 또 포항에 이 시립박물관을 곧 건립하게 되고 그것도 이제 바다가 보이는 곳에 건립하게 되고 근데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또 이제 사업을 다 이제 성사를 시킨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노력에 대해서 이제 치아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가장 핵심 결론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해양 교육이 중요하고 또 해양 인재 양성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또 포항의 수산고등학교를 한국해양 마이스터 고등학교로 정말 이름을 거창하게 지어가지고 누구라도 그 이름만 봐서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그런 발상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도 김남일 그 당시 환동해 본부장님과 인연이 있어가지고
경북에서는 그 매년 해양 문무대왕 해양대상, 문무대왕 해양 해양대상. 대상을 그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상금이 또 굉장히 또 많습니다. 그게 이제 그 제가 2년간 관여를 좀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경북에 가니까 저도 몰랐는데 그 문무대왕 경주시 양봉면인가 하는 면을 경주시 문무대왕면으로 이름을 또 개칭을 했어요. 그런 것도 참 참신했었고 저 여주에 가니까 여주에 그 세종대왕면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 그 지역의 명품, 그 유명한 인사들을 그 지역 명칭과 연계해서 스토리텔링을 하는 것도 이제 굉장히 좋은데 그런 것도 그 해양 문화의 한 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김남일 사장님 강의 굉장히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아까 폴라 실크 항로, 북극 항로를 언급을 하셨는데 이 자리에 최수범 교수님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이 최수범 교수님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북극 항로 참여를 그 정부 지원으로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수범 교수님. 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 들리십니까? 예. 네, 잘 아, 네. 들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그, 우선 그 평소 듣지 못했던 그 아주 좋은 소재로 강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오늘 강의하신 주제에 좀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지금 말미에 이제 북극 항로를 말씀을 해 주셔서 어, 최근 그 일어나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북극 항로가 이 중국의 그 새로운 이 패권이 이 자리 잡는 데 아마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는 북극 항로에 대한 그 이해도는 높고 정부 이 연구기관에서 정부 투자 뭐 국책 연구기관에서 나름 연구를 하고 있긴 하지만 또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긴 합니다. 특히나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북극 항로가 활성화되면은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부산항이 가장 큰 수혜를 입게 되고요. 일반 우리 드라이벌크 같은 경우에는 포항항이 가장 큰 수혜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리퀴드 벌크는 방향이라든지 울산 이런 항만들이 수혜를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각 지자체들이 너무 그 지자체의 이 독립적인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역량이 굉장히 분산이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에 그, 이, 전체적으로 볼 때 그 각 지자체가 투자하는 연구 비용, 각 지자체가 또 각 그 지자체에 있는 기관들이 하는 그 연구 어떤 그런 뭐 활동, 북극 항로를 위한 활동들이 사실은 그 중국의 그 전체를 볼 때 거의 뭐 한 100분의 1도 안 미치는 정도 규모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까 그 사장님 말씀해 주셨던 그런 그 중국의 폴라 실크로드 그런 부분들이 어, 우리한테는 또 기회이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북극 항로의 패권이 주도권이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는 네. 상황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우리 지자체들이 서로 각 지자체의 목소리 그 작은 역량마저도 분산시켜서 좀 너무 이렇게 아쉬운 그런 면이 많은데요. 우리 이제 김남일 사장님 께서
혹시 계기가 있으시면 포항은 포항대로 역할을 할 게 아니고, 물론 이제 각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역할도 있고 또 하고 싶은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전체가 힘을 좀 모아서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특히나 포항이 갖고 있는 역량은 드라이버크 화물이나 드라이버크 선박이 주가 될 건데 서로 겹치지가 않거든요. 부산과 포항은 겹치지가 않고 또 울산과 포항은 겹치지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울산은 울산대로, 포항은 포항대로, 또 부산은 부산대로 각 지자 그 거리도 멀지 않는 지자체들끼리 마치 우리가 선두에 있다는 그런 이제 주장을 하면서 근데 요즘은 조금 뜸하기는 합니다만은 역량이 많이 분산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한테 이렇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혹시 기회가 있으면 좀 각 그 지자체들이 한 군데 힘을 모아서 우리의 역량을 좀 더 결집해서 중국이 폴라 실크로드를 그 네이밍을 하면서 미래의 그 북극 항로, 꿈의 항로, 북극 항로를 선점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우리 사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자 지방 정부대로 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이제 우리가 그 한동에 그 국제 회의가 있거든요. 근데 국제 회의가 도시간 국제 회의가 이제 올해는 영상으로 작년에 했는데 그분들이 우리 보고 아니 그러니까 중국에서 우리한테 주장하는 게 우리가 폴라 실크로에 우리 포항이나 우리 도시들이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오는 그런 이미 그런 상황이고 우리 정부가 북극 항로에 대한 어떤 앞으로 체계적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포항이나 뭐 울산에 누구든 다 좋지만 하여튼 해야 된다 이거죠. 지금 정부도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로드맵을 저는 뭐 잘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한동의 본부장이고 뭐 영일 만한 업무도 했는데 그 점에서 뭐 이렇게 한번 세미나만 말고 그렇게 많이 진행돼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중국은 엄청나게 주도해서 많이 하고 있더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누가 하던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함께 로드맵을 가지고 중앙과 지방과 전문가 협의체를 가지고 좀 진행해야 된다는 하고 그 중심에 아마 포항이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예, 고맙습니다. 9시에 그 마치는 걸로 하고요. 한 두 분 정도 더 이렇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분 계시면은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예, 예, 반갑습니다. 저 김도형입니다. 저 김남일 그 사장님 참 그 발표 참 잘 들었습니다. 뭐 제가 포항에 이렇게 뿌리 내리고 살고 있는데 김남일 그 포항포시장 시절에 제가 그 말씀도 많이 듣고 명성도 많이 들었는데 직접 뵙지는 못하고 이 줌회의를 그러시는데 통해서 지난번에 제가 발표했을 때 한번 뵀던 것 같고 오늘 이렇게 또 발표를 통해서 또 뵙게 돼서 참 감사하기도 하고 또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저는 제가 원래 저도 이제 국문학을 전공했고 원래 제가 출판을 했었습니다. 이제 포항에 와서 이제 생업을 하면서 또제 전공을 살려서 이제 뭐 지역에 있는 문화유산이라든가 이런 걸 찾아내서 근래 이제 한 3, 4년 동안 책을 좀 내고 좀 했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저도 마시겠지만 이제 포항의 해양문화라는 이제 책을 음, 이제 엮어서 이제 기획을 연구일보 해서 이제 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발표를 쭉 들어보니까 아마 포항의 해양 문화와 해양 자원에 대해서 이렇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발표한 거는 제가 처음 봅니다, 이게. 아마 포항 사람들도 아마 이만큼 아마 이렇게 깊이 있고 또 폭넓은 어떤 발표를 들어본 사례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참 이제 김남일 사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 이 발표 모두에 보면 이제 사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이제 포항 사람들도 포항을 잘 모른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이건 참 정확한 말씀이에요. 정확한 말씀이긴 하지만 사실 저는 이제 포항 토박인데 참 가슴 아픈 지적이거든요.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빚어지냐고 하면요. 포항이 인구 50만 이상, 50만이 넘는 도시인데 포항이 인문학을 제대로 하는 대학이 없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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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비교를 하자 그러면 안동에는 안동대학이 있어요.
저기 전라도를 가면 목포에는 목포대학이 있고 군산 가면 군산대학이 있어요. 거기는 다 그런 인문학하는 대학이 있어요. 거기서 대부분의 그런 인문학하는 대학에 있으면 지역학을 다 하거든요. 근데 그 지역학을 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그 이제 지역에 관한 여러 가지 이제 역사, 문화 자원들을 찾아내서 그것을 학술적으로 정리하고 그 결과물들이 나와 있는데 화학에는 한동대학이 있고 화학공대가 있긴 하지만 이 문학을 제대로 하는 그 학과나 센터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도 오래되고 도시 규모는 크지만 이 도시의 역사적, 문화적 그런 오랜 전통과 자원을 제대로 발굴해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정리해서 내놓은 결과물이 없는 건 아니지만 빈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포항에서 이제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이 많잖아요. 포항 터바이 그래봐야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항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도 드물고 그것이 체계적으로 정리된 결과물도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포항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이 별로 없고 그런 결과물도 없다라는 이제 뼈아픈 지적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그 제 사장님께서 포항 부시장으로 이제 계실 때 뭐 길지 않은 시간임에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내신 거에 대해서 이제 감사를 드리고요. 어, 포항이 사실 근데 저도 이제 공부를 해보고 사람들하고 같이 세미나를 하고 책 만드는 작업들을 해내면서 느낀 게 상당히 많은 이제 문화적, 역사적 자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이를테면 해녀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해녀 그러면 대부분 이제 인식하기를 제주도 해녀들이 이제 육지를 건너와서 이제 활동한 것이 이제 해녀의 기원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사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산 정약용 선생이 이제 그 장기의 유배를 왔을 때 쓴 글과 시가 한 150편 정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작품을 보면 해연에 대해서 생생한 묘사가 된 시가 있어요. 아주 생생합니다. 그걸 제주도에 제가 그걸 보내가지고 제주도 해녀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한테 제가 검토를 이제 의뢰를 했더니 이거는 해녀에 대한 묘사가 맞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제주도 해녀가 건너오기 전에 이미 여기에 장기만 있으면 그 위에 뭐 구룡포도 있었겠죠. 자생적 해녀가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확보한 사례가 있고 그리고 이게 김수남 선생의 이 강사리 벙굿이란 사진집을 낸 게 있어요. 이것도 뭐 아시겠지만 이제 김수남 선생 그러면은 뭐 세계적인 다큐멘터리 사진 작가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요 포항 바닷가에 와서 이거 낸 책이 두 권이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민속학의 대가이신 이두연 선생이 이 포항의 어촌에 와서 1970년대에 와서 한 꽤 오랫동안 머물면서 또 김석출 선생이 하시는 굿을 아주 정밀하게 기록을 해서 어 만든 자료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정부에 다 작고하시기 전에 정부에 다 기증을 하고 이제 가셨는데 그게 지금 기록을 제가 그걸 열람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김석출 선생이 젊은 날에 활동했던 그 사진과 기록들이 거기에 정확하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언젠가 이제 기회가 된다 그러면 그 자료들을 다, 좀 끌어내고 이런 이제 김선학 선생이 작업했던 이런 사진들을 좀 다 제대로 좀 모아서 포항의 이제 문화유산으로 좀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이렇게 포항의 역사 자원으로 이제 남기는 그런 작업을 해봤으면 하는 개인적인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기대가 있고요. 말씀드리는데 이거 하나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 연장선에 있는데요. 사장님께서 발표하신 대로 포항의 그 해양과 관련해서 많은 이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오고 이제 많은 이제 인프라들이 이제 곳곳에 들어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제대로 된 어떤 해양 문화와 관련된 인프라가 되고
정말 이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해양 문화의 사업들로 이루어지게 되려면 근본적으로 인문적 깊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들 보면 좀 그런 좀 아쉬움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우리 허미고 광장에 가보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 뭐 시설이나 작품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나 그걸 찾아오는 많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사실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 옆에 서 있는 등대는 참 좋은 작품이죠. 등대 그 자체로 참 그 190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그 등대지만 그 자체로 기능적인 것뿐만 아니라 심미적인 차원에서도 굉장히 이제 아름다운 작품인데 그 이후에 우리가 만들어낸 여러 가지 그 세워놓은 이제 작품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조물들을 보면 그게 좀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뭐 박물관뿐만 아니라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되면서 여러 가지 또 시설물들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물론 뭐 사장님께서 직접 다 그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체계적으로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든 어떤 식으로든 좀 사장님께서 좀 도움을 좀 주셨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예,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꼭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 진작에 좀 알았으면 많이 참여도 해 같이 좀 저도 이제 그 책은 봤지만 이렇게 한번 포항에 거주하시는 몰랐는데 일단은 포항지역학연구원이 있는 거 아시죠? 그죠? 이재용 예, 원장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예, 예, 예. 그분들하고 직접 좀 많이 만나고 했고 실제 제가 포항 가자마자 시립박물관에 가기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까 예, 그런 뭐 예, 예. 박물관 학교가 있나 인문학 교실을 운영을 하니까 그래서 학예사를 제가 4명을 뽑았어요. 4명. 포항에 예. 학예사 2명밖에 없으면 4명을 더 뽑았거든요. 이제 다 해가지고 시립박물관 팀을 뒀는데 앞으로 그런 인프라를 갖추고 그런 전문가 풀들이 계속 뭐사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해요. 호위반도 엄청난 별신구 성지가 거긴데 저도 몇 번 가보고 있는데 제가 안동대 해양문화연구원을 만들었습니다. 안동대가 돈을 1억을 지원해 줄 테니까 안동대 해양문화연구원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경상북도 전체 어촌계를 수십 년간 아카이빙을 해서 돈을 대주고 있는데 뭐 일부 지금 하고 있긴 있는데 좀 많이 좀 참여하셔 가지고 어떤 그런 어떤 전문적인 어떤 그런 아카이빙이 어디에 있는 것부터 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걸 찾아가 한때 참여를 좀 하시면 좋겠는데 우리 포항시 학예사 분들이나 아빠 그런 추진하는 팀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참여할 수 있도록 제가 뭐 부탁은 드리지만 좀 야인에 계시지 말고 직접 참여하셔가지고 많이 좀 그런 이야기를 해줘야지 이제 개선이 되지 예, 않겠나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래도 변화가 있고요. 아까 예, 호위반도 예. 국가해양정원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한동에 해녀문화원, 예, 동해인문학을 예, 넣어놨습니다. 예, 예. 예, 그게 예, 이제 동해인문학 한 60억 일단 아카이밍 할 수 있는 돈을 다 넣어놨거든요. 그거 되면서 아마 이런 것들이 하고 교실도 운영하고 민간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이렇게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어떤 컨트롤 타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그 김연 교수께서 연결이 되신 것 같은데 예, 예. 그 하나 종합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자리가 역사가 있고 산업이 있고 문화가 있고 미래가 있고 이런 얘기가 다 나왔습니다. 사실은 중요한 게 방금 그 김도영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는 문사철이 다 있을 때에 그 진정한 파워가 나오는 건데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이런 자리에서 다 결집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김영 교수께 넘기겠습니다. 김 교수님. 예, 예. 아, 권인 대표님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이제 집에 막 들었기 때문에 다시 집에 들어가요. 진행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정말 좋은 그 강의였고요. 우리 그 김남일 본부장님이 뭐 포항과 이제 국한돼서 말씀하셨지만 또 그 목포는 또 목포대로 또 인천은 인천대로 부산 부산대로 그 각 지역의 이제 바다 관련된 그 사항들을 또 정리해서 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바다 국가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오늘 강의 대단히 고맙고요. 제가 우리 모임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그 어제 어, 그 회사 재단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바로 받았습니다. 전달하는 시기에 참여했고요. 앞으로는 우리 모임에 강의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지만 또 강사를 드릴 수 있고 또 연말에 우수
도서도 또 선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우리 멤버들 지금보다도 더 열심히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회사 재단에서 우리가 뭐 바다 관련 단행본이 나와서 총정리할 수 있고 바다 관련 지식 산업을 높일 수 있는 아주 좋은 단체라는 점을 인식했기 때문에 1,000만 원이라는 돈을 저희들한테 좋다 이렇게 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4라운드가 마쳤는데 그 2주 뒤부터 다시 5라운드 시작할 텐데 뭐 지금 김연빈 대표님께서 국가 전략이 없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하셨기 때문에 2주 뒤에 이제 김연빈 대표님부터 또 강의를 듣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그 김남일 본부장님한테 여러분들 네. 사장님한테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장님 진짜 고맙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마린보이 너무 좋습니다. 독도 지킴이 마린보이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교수님 2주 뒤면은 언제죠? 예, 4월 2주 뒤 30일이죠. 4월 맞죠? 30일입니까? 3월 4월 30일. 4월부터 시작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러면 바로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그러시죠. 예. 예. 예, 나가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복경 교수님. 네.